각자 주시고 싶은 거한테 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 패스 싫어. 그건 어떻게 주냐면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전북 군산부터 오신 분 계신가요? 얘기를 나눴고요. 지식체계나 뭐 만나는 사람들 하는 얘기들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관심 있어 할 만한 게 아마 아키텍트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캐리어 패스 같은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마 그게 여기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캐리어 패스를 좀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누가 하실까요? 그럼 이번에 제가 제일 먼저 하시나요? 네. 캐리어 패스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경험으로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첫 직장이 예전에 컴퓨터에서 ATM기에 들어가는 보드 디자인하고 납땜하는 게 첫 일이었습니다. 터치스크린 직접 만들고 G80하고 805에 들어가는 어셈블리 코딩을 하다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 당시 하드웨어 디자인 하는데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처럼 필요한 기능의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IC북을 뒤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뒤져서 그때 청계천길 광원백화점에 가서 칩셋을 구하는데 제가 가지는 브로셔에 있는 칩셋은 이미 생산이 중단되고 신형 칩셋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조립을 하면 느낀 게 야, 이거는 내가 칩셋을 디자인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원하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때 제가 소프트웨어 전향을 했었거든요. 아마 미래 소프트웨어도 이런 환경에서 디자인할 거다. 그 다음에 초기에는 그런 프로젝트 납땜질도 하다가 좀 많이 먹었죠. 그 다음에 나와서 건축회사 들어가고 소프트하우스를 생각했을 때 사업도 해보고 크게 한번 말아봤고 아직도 시절보증 이름에 아직도 빚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도 해봤어요.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의 원형을 작업을 했었고 회사를 굉장히 뺏기기도 하고 노력 쪽에 와서는 전체 병원 시스템 디자인. 그러니까 제가 그때 결론적으로 느껴보니까요. 작은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할 때는 제가 ATM기 디자인을 원하는 기능을 맞추는 거에 집중을 했었어요.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첫 입사 회사에서 제 사수를 9달 만에 잘리게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선별 개발자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C 코딩을 했거든요. C로 처음부터 똑같이 코딩하는 거. 통짜로 소스를 카피해놓고 계속. 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개발자들은 다들 게을러서 반복적인 거 싫어하는데 전사법을 왜 계속 반복할까? 물론 한 20년으로 이해가 안 했어요. 일을 늘리기 위해서. 근데 이 크레인이 적게 하잖아. 그러다 처음 한 일이 그런 소스 코드를 보고 중복적인 것들 오브젝트화 만들고 라이브러리화 만들고 라이브러리 만들어 놓고 보니까 디파이너를 정의하거나 그러면 또 정교화 되봐 정교하다 보니까 화면상에 디자인해서 보통 레이팅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화면 디자인이고 어트리뷰트나 포션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디자이너를 하나 만들면 되겠네. 만들어 놓고 보니까 펑션이 축약이 돼요. 그럼 스크립트화가 되겠네. 또 들어가서 제가 한 4개월 만에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니까 하나 주문 ATM 들어왔을 때 만드는 생산이 한 달 반 정도 코딩을 했는데 제가 하니까 3일 만에 코딩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사수가 잘릴만 하죠. 공도 느낀 건 저는 지금도 꿈이 새로운 모든 업무를 어떤 업무를 만나도 저는 언어를 지향합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만나거나 뭘 만나도 거의 대다수가 연구하고 구분되면 해당되는 랭귀지 수준까지 정형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비즈니스 도메인 줄이는 거다. 그리고 게임에서 할 때도 게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속성이나 다 정리되다 보면 공통 스크립트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유행하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와 유사한 것처럼 이제 아키텍처나 이런 걸 정리한다면 언어를 만들고 참고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업종별로 다 틀린 건 아시죠? 네, 은행 같은 데는 프로그램 잘 짜면 잘릴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표준화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성능 안 나오면 별로 신경 안 써요. CPU랑 메모리가 싸잖아요. 그냥 꽂으면. 정답입니다. 근데 딱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비즈니스 절차는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잘려요. 네, 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키텍트로 이제 성장하려면 실제 개발 언어는 다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업종 걸고 은행 쪽이나 금융 쪽으로 가겠다. 금융도 되게 많아요. 국내 은행들은 워낙 작기 때문에 미국의 JP모건이나 시티네 그런 데들까지 아키텍트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업무를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냐? 교본 문과는 책은 다 팔아요. 읽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대신 강의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 대학 다니고 있으면 이제 그런 업종별로 특화된 데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런 업종에다가 이제 먼저 입사해서 이제 배우셔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엔진이 간단한데 코딩 방법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걸 다 코딩 가능하잖아요. 노에스큐엘도 이제 쿼리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돼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단순한 언어를 어떻게 하면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키텍트라고 개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키텍트가 개발자를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단지 경영층에서 필요한 요건이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를 준수하면서 개발자와 어떻게 호환하면서 프로젝트를 갈 거냐. 은행 프로젝트는 보통 24개월, 30개월이거든요. 요번에 기업은행 하는데 2,600억 투자하는데 30개월 있다 오픈 못해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아키텍트와 또 고민이 너무 많은 거고 그 대신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아키텍트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600억이나 3,000억 투자해서 사세트 했다 그래도 1년 유지 비용이 한 2,000억씩 나가요. 프로젝트 비용보다 더 비싼 비용이 매년 유지 비용이에요. 그러면 실은 매년 개발하면 될 것 같잖아요. 매년 개발하면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코더라고 강압하고 왜 이렇게 축약해서 짰고 그런 거는 이제 실은 알고 보면 품질이나 유지 보수력에 엄청난 적이거든요. 네. 가끔씩 아키텍트도 이게 그렇게 축소해서 짤 부분이 있지만 표준 지킬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언어만 잘하시면 안 되고 그 옆에 다방면에 있는 것도 다 잘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표준을 어떻게 지킬 건지 요즘에 품질 관리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아키텍트로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출신들 많이 안 뽑아요. SI 업체에서. 왜? 너무 편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늘려야 된다는 거죠. 네, 사실 제가 지금 죄송한데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 학교가 편협 컴퓨터라고 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떤 면으로 얘기하시는지. 저도 그과 출신인데요. 저는 저는 그과 나왔지만 학교 다닐 때 코딩 한 번도 안 해봐서. 네. 근데 옛날에도 학교를 다닐 때 딱 보면 이제 숙제하느라고 하면 공부가 잘 안 돼요. 자기가 코딩한 거 제출해야지 점수가 높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코딩하다 보면 요거만 따지면 딴 거에 이제 옆에 안 보잖아요. 원래.
한판 판데 자리잖아요. 묘지도 아닌데 자기 자리만 유지한다는 거죠. 실제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아요. 한 뭐 300명, 400명 하려면 아까도 같지만 자기 혼자 잘했다고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는 보지 마시고 넓게 보는 걸 이제 배우시라는 거예요. 다 되셨나요? 저 약간 보충 설명하자면 제가 그 2004년도에 이제 그 섬유회사를 업무를 전산하러 갔었거든요. 반 이상이 이제 순수 비주얼 배경 코드만 하는 애였고 반 이상이 어느 정도 도메인을 아는 산업공학과 이런 솔직히 그런 건 안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C나 C++ 비주얼 베이스 아는 애들이 섬유회사를 얼마만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슈거든요. 섬유회사의 업무는 어떻게 돌아가고 제가 몰랐을 때 작태랑 나임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게 뭐죠?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작태, 나임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작태란 단어의 어디도 모르고 나임이라고 모르고 그런데 의외로 어류공학이나 성우에 있는 애들 그런 거 잘 아니까는 프로세스 쉽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만 계속 아는 애가 세탁소 프로그램 짜는 거랑 세탁소 운영하는 아저씨가 비주얼 베이직 짜는 프로그램 비교해보면 세탁소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프로그램이 더 좋다는 거죠. 많은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계속 편협한 생각을 한다는 건 이 언어에서 이렇게 짜면 정말 예쁠 거야. 괜찮은데? 근데 사실상 C 생활이 전혀 쓰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얘기를 아마 해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한 2명인가 이제 말씀해 주세요. 예, 제 차례군요. 사실 제가 지금 장기 휴가 중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는 약속을 휴가 전에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뇌가 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공장 얘기를 저분들은 이렇게 재밌게 하지? 참 희한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공장 얘기를 할게요. 공장 얘기 뭔지 아시죠? 네, 일 얘기라는 얘기죠. 지금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나이파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직무표준 있죠? 네, 거기 이제 워킹 그룹에 갔는데 사실 가서 제가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거기서 하는 일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직종들 있잖아요. 거기서 뭐 내가 컨설턴트가 되려면은 어떤 직무, 그러니까 커리어 패스를 밟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아키텍처가 되려면 어떤 커리어 패스가 좋은지 처음에 랭귀지 열심히 하고 설계 열심히 하고 알고 보면 뻔한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런 걸 이제 보시면은 이해할 만한 수준의 커리어 패스들이 나와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일하는 마당이 어디인가 그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제가 사회에 발을 디뎠을 때는 주로 뭐 했겠어요? 예, 복사 열심히 했죠. 요즘 복사 안 시키나요? 예, 복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하고 많이 놀았죠. 예, 그 마당에서 많이 놀았죠. 거기서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신영무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키텍트는 코딩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개발자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이해 못하면은 아키텍트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저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코딩하다 보니까 좀 더 업무 범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그러니까 프로그램 복잡도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제 설계, UML이든지 뭐 이런 쪽 설계. 그쪽을 많이 했죠. 그때는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술리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설계하고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같은 작업이에요. 계속 이게 편협되다, 뭐 코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건. 그렇지만 이제 코딩하고 설계는 근본적으로 같은 작업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일하는 마당이 좀 넓어졌어요. 갑자기 뭐 네트워크가 나오고 하드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영진도 만나야 되고 내가 이 제품을 여기다 올라가는데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경영진은 왜 놓아야 되는지 설득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작업이 이제 아키텍처라는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학습할 게 굉장히 기회가 흡수적으로 넓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키텍처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관심을 오늘은 아키텍처 얘기하는 거죠? 네, 좀 넘어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이제 아키텍처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의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세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관계된 이해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겠어요? 네, 저한테 월급 주는 사람입니다. 네, 그 월급 주는 근원은 저희 고객이죠. 네, 고객은 가장 중요하게 하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에 한 사람들이 개발자들이더라고요. 개발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아키텍처나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 아키텍처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께서 가만히 생각하시면 지금 살아남은 기술들이 다 누구한테 호응을 받았나? 기술 중에는 기업들이 믿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게 돈이 되겠다고 믿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옛날에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코어바라는 기술들도 있고 뭐 EJB도 있죠. 그런데 그 기술들은 그렇게 결국 큰 영향력을 못 발휘하고 개발자들이 좋아하고 동의하는 아키텍처가 결국 이게 있더라.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한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애절 영역으로 넘어왔는데, 자, 아키텍트나 제가 뭐 애절 영역이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너무 이제 식상한 얘기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 국어, 영어, 영어 뺍시다. 국어, 수학, 과학.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국어. 그런데 뭐 제가 이제 학생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타입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천적으로나마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야겠다 해서 처음에는 뭐 기술적인 서적, UML, 아키텍처링 뭐 이런 서적을 보다가 지금 제일 많이 보는 서적은 책들은 소설, 인문학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커리어 패스들이 대충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마당에서 뭘 해야 되는지 찾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끝입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키텍트를 양성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 드디어 제 전문 분야가 나왔습니다. 할 말이 무진장하고 차고 넘쳐요. 여러분들 모시고 2박 3일 동안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아키텍트가 되고 싶으시면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받느냐? 아니에요. 저는 무료로 여러분들께 교육시켜드려요. 방법은 주변 분들에게 좀 물어보시고요. 제 수업을 공짜로 듣는 방법은 굉장히 쉽고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키텍트가 되는 커리어 패스라는 건 사실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몇 년 하고 뭐 몇 년 하시고요. 테스트 몇 년 하시고요. 개발 몇 년 하시고요. 코딩 좀 몇 년 하시고 그다음 뭐 상위 개발자로서 뭐 설계 작업 좀 몇 년 하시고 이러면 아키텍트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나요? 공식으로 나올 수 없어요. 물론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공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비밀이고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립니다. 저거 나중에 삭제해주세요. 그렇지만 아키텍트라는 건 정말 굉장히 예술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그 감성적인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식으로 되는 게 아키텍트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저는 얘기하고요. 크게 4가지 정도의 그런 아키텍트가 되려면 어떠한 역량 혹은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크게 4가지 정도로 저는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협상 능력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영어로는 트레이드오프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자는 뭐 인생은 트레이드오프의 게임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선택, 내가 이러한 속성을 강조시키면 분명히 반대급부가 생기거든요. 이러한 속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중에 그걸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출지, 그래 어느 정도로 맞춰야 이 시스템이 성공하는 시스템이 될지, 이런 걸 조절하는 능력 자체, 이걸 결정하는 그 능력, 이걸 센스 있게 파악해내는 능력, 이게 아키텍트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다 얘기하셨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키텍트는 물론 문서화하는 작업도 굉장히 잘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그 직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즉 저처럼 말발을 잘 세우는 이런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발표하는 능력. PPT를 던져주면 처음 본 PPT라도 마치 자신이 그 PPT를 모두 다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인 양 굉장히 자신 있게 저처럼 저도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마치 내가 정말 전문가인 양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발표 능력. 그 다음에 설득,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경영진을 설득한다거나 개발자들을 설득한다거나 이런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트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길이 맞아, 이 산으로 가, 그러면 다 가야 돼요. 경영자고 개발자고 누구든. 즉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키텍트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키텍트는. 그 카리스마, 즉 권위라는 거는 하루 이틀에 쌓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하나씩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내가 하는 게 옳다라는 신념을 갖게 만들어야 그때서야 결론적으로 카리스마가 생기거든요. 아키텍트는 이러한 작업에도 굉장히 능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의 능력을 다 압도하는 능력이 하나 있어요. 개발자는 비즈니스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키텍트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개발자가 아키텍트라도 그렇게 비즈니스적인 요소를 알아야 되나?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아키텍트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개발하는 시스템을 성공시키게 하는 사람이 아키텍트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지금 여러분이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성공하지 못하면, 즉 비즈니스적으로 팔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작업은 다 좀 흥분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즉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안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성공시켜야 돼요. 여기서의 성공시킨다는 말은 당연히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개발자들은 성공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항상 생각하시고 비즈니스적인 요소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요소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인문학입니다. 결론은 인문학이에요. 즉 요새 말하는 컨텐츠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개발하는 시스템에 어떤 컨텐츠를 담을 것이냐, 혹은 내가 개발하는 시스템이 어떤 컨텐츠를 지향하느냐,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느냐, 어떤 사용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의 광고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애플은 싫어하거든요. 애플이라는 회사는 싫어하지만 애플이라는 광고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해요. 애플의 많은 광고들 중에 대부분의 광고는 무슨 기능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감성을 여러분들이 이 기기를 통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리고 고인이신 스티브 잡스 그분도
인문학을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셨어요. 감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와 이 기기를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 키는 감성적인 부분이라는 거를 파악하신 거죠. 아키텍트는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즈니스적인 영역이라고 하지만 그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것을 결국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들을 파악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커뮤니케이션 못해도 상관없고요. 카리스마 없어도 좋아요. 그런데 성공시키지 못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아키텍트는 필요 없는 아키텍트입니다. 고집만 있고 기술적인 능력만 있는 사람이지 결국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키텍트라고 한다면 결국 시스템을 성공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산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어요. 결국 부산이라는 이런 역량들을 갖추는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쓰든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에서 인문학책 혹은 무언가 재미있는 거, 내가 즐거울 만한 거,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를 항상 놓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항상 주시하고 계시고요. 비즈니스 영역에도 제발 간절히 부탁하건대 비즈니스 영역에도 눈을 좀 뜨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아까도 말씀드렸던 코더로 평생 남습니다. 코더는 30 중반만 넘어가도 쌩쌩한 20대 초반에는 밀릴 수가 없어요. 밀릴 수밖에 없어요. 타수 자체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 손놀림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손가락이 보이질 않는 손놀림인데. 그렇기 때문에 꼭 비즈니스와 인문학, 지금 말하는 거, 요즘 말하는 컨텐츠 이런 것들, 애플의 광고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의 감성들을 잃지 마시고 꼭 그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커리어 패스를 쌓아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작하실 때는 5분만 말씀하셨고 거의 한 80분을 하고요. 지금 이제 사실 1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마무리를 그래서 뭐 마무리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 아키텍트가 되고 싶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딱 10분 남아서 2분씩 쓰셔야 되거든요. 관광을 패스하신다네요. 3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님부터 보실까요? 그러면 뭐 그렇게 뭐 제가 강의할 때 저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저는 건설에 좀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아파트 현장에서 그 등집을 내는 사람도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아파트는 이렇게 못할 거예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아파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등짐을 하는 게 신경을 내었어요. 계속. 물론 또 아파트 현장에서 도배질을 잘하는 사람, 다 기술적으로 훌륭해요. 하지만 내가 만든 건축물은 아니거든요. 실제 그 아파트 디자인하고 그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이 얼마나 멋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상상하고 그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개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뭐 커리어 패스가 됐다 아키텍트가 됐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만들고 싶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걸 하나. 저는 그렇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프로젝트, 국내 프로젝트는 거의 대부분 뭐 성공했다고 다 입막어요. 이렇게 뭐 미국 같은데 보통 이제 최근 들어서 한 20% 정도가 성공되고 80%가 실패했다고.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실패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생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실패고요. 성공은 몇 번 못해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자기가 아키텍트가 되고자 하는 거는 이 실패하면서 내가 계속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년대생부터는 70까지는 일해야 된대요. 70대까지.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뭐 부모한테 물려받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갖고는 못 살기 때문에 70까지는 일해야 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뭐 결혼해도 애들 별로 안 낳으실 거니까 70까지 줄기차게 이제 도전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도전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뭐 인문학도 공부해야 되고 인문학책 읽으면 잠 오잖아요. 뭐 강순도 씨가 뭐 인문학책 읽어야 된다 했지만 몇 번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 그 밤에 잠 안 올 때 읽으면 눈이 자동으로 감기는 게 인문학책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만큼 도전할 게 많다는 거죠. 자기가 재미있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거를 자기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즐거운 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의 중요한 시대는 지났고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내가 싫어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거. 잠 오지만 읽어야 될 거. 그래도 내 사고가 늘어난 그런 거에 지속적인 도전이 제일 좋은 방향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 앞으로 한 4, 50년 하셔야 될 분들이라서 힘차게 하시면 되고 이상입니다.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돌을 쌓고 있는 두 인물가 있는데 두 사람한테 각자 질문을 했어요. 한 인물한테, 두 인물한테 당신은 뭘 하십니까? 일단 한 인물은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투덜거려요. 반면에 다른 인물은 지금 우리가 거대한 성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성당을 만들면은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성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가끔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인생은 뭐예요? 이거 어렵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너 뭐하고 있니?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항상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제 개발자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르바이트,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 하나는 진짜 직업. 직업이라면 적어도 소명의식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마당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분이 남았거든요. 아니, 아까 편협한 질문 와서 책 한 권 받아가시면 혹시 4분이 남았으니까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면 책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PM이랑 아키텍트랑 차이가 정확하게 브레이트 리더랑 아키텍트의 차이점. PM하고 PM?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PM은 솔직히 말해서 실제적으로 그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PM은 PM이 역할이 따로 있고 아키텍트 자체가 따로 있는 게 맞고요. PM 직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관심이 있지만 아키텍트만 직업이 아니고요. 우리도 세분하지만 PM도 같은 이런 역할의 직군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PM 하겠다 그러면 PM도 요즘 PM들이 개발 언어를 잘 몰라요. 이런 사업성도 없고 아까 네 가지 특성은 PM 직군을 가나 아키텍트 직군을 가나 기본이고요. 그거의 세부적인 건 다른 거죠. PM은 프로젝트를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아키텍트도 프로젝트 성공해야 되는데 아키텍트가 성공해야 될 기준과 PM이 성공해야 될 기준이 틀리잖아요. PM은 돈에만 맞춰서 성공하면 되는데 아키텍트는 돈에 맞춰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 소프트웨어가 팔려야 되는 거죠. 그것도 유지 보수돼야 되고 그런 기술적 모든 관점까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큰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출발점은 똑같지만 이제 나중에 직구이 다 나눠지실 거니까 그런 거 차이가 있어요. 상세한 나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다른 거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정보를 소개해야 되니까 딱 이거. 예.
전 시간에 아키텍처가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된다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랑 뭐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예, 4가지가 아니고요.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 4가지로 분류하는데 일단은 제일 비즈니스 아키텍처,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이거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구성해야 되냐. 기술하고 제일 좀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그런 이 어플리케이션을 몸으로 어떤 군으로 나눠야 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정보 시스템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많이 빨라지면 시간이 없어서 데이터 아키텍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인프라나 시스템 구성 어떻게 되냐, 네트워크 구성 어떻게 되냐, 테크니컬 아키텍처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 내부로 나누고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 다음에 인프라 아키텍처, 무슨 아키텍처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4가지로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이해 관점에서 보는 게 4가지고요. 개발자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얘기하는 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아키텍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보안이니 뭐 네트워크니 엄청나게 나눠 있고요. 요즘은 자바스크립트만 평생 잘하셔도 자기들의 아키텍처라고 붙일 수 있는데 특징은 뭐냐 하면 그런 표준화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아주 쉽다고 그러지만 표준화에 참여 못 하시죠. 네, 엔진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엔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정도면 아키텍트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예. 그러면 이걸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